네, BJT 소자 실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JT 소자는 저희들이 생긴 구조가 N-타입, P-타입, N-타입으로 된 NPN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P-타입, N-타입, P-타입으로 되어 있는 PNP 트랜지스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BJT 트랜지스터의 액션은 에미터와 베이스 영역이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고요. 지금 방향이 지금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서 일렉트론이 에미터에서 베이스 쪽으로 인젝션이 됩니다. NPN 트랜지스터는. 그리고 베이스 영역이 얇기 때문에 인젝션된 일렉트론이 베이스 영역에서 리컴바인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컬렉터에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컬렉터 쪽으로 커런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에미터 쪽으로 커런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베이스 쪽에서 일부 인젝션된 일렉트론이 리컴바인 하게 되는데, 그 리컴바인 한 홀을 컨버세이션 하기 위해서 베이스 쪽에서 커런트가 들어가는 구조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커런트 이렇게 생겨 있고요. NPN 트랜지스터는 그래서 주로 일렉트론 인젝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PNP 트랜지스터인 경우에는 에미터 쪽에서 여기가 마찬가지로 베이스 투 에미터가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어 있고요. 베이스 에미터가 포워드로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면 에미터에서 베이스 쪽으로, 여기는 P타입이기 때문에 홀이 베이스 쪽으로 인젝션이 됩니다. 그래서 홀이 인젝션이 돼서 대부분의 홀이 N 영역을 건너와서 컬렉터에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컬렉터 쪽으로 홀이 나오기 때문에 컬렉터 쪽으로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 디렉션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에미터 쪽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에미터 전류, 그리고 베이스 영역에서는 에미터에서 인젝션된 홀이 대부분 컬렉터로 가지만 일부가 일렉트론하고 리컴바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을 베이스에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리컴바인 하는 양만큼. 그래서 일렉트론이 베이스 터미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류는 나오는 방향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커런트가 나오는 방향, 컬렉터도 나오는 방향, 에미터가 들어가는 방향, 그렇게 전류가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NP 소자는 전류가 에미터에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에미터가 가장 높은 전압을 유지해야 되고요. BJT에서는 에미터로 전류가 흘러 나오기 때문에 베이스와 컬렉터는 들어가고요. 그래서 에미터가 제일 낮은 전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BJT 디바이스를 이해를 할 때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NPN 트랜지스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뒀는데요, 베이스와 에미터에 다이오드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 베이스 에미터 정션, 이게 P타입이고 여기가 N타입이니까 베이스를 에노드로 생각하고 에미터를 캐소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에미터 쪽에서 다이오드가 턴온이 되면 에미터에서 베이스 쪽으로 일렉트론이 인젝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젝션된 일렉트론이 컬렉터에 캡처가 되면 이렇게 컬렉터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알파 F라고 되어 있는 부분 거의 1에 가까운 값입니다. 여기는 에미터에서 인젝션된 거의 모든 일렉트론이 여기 다 잡힌다는 거고요. 알파 F가 한 0.99 정도 되는데 99%는 컬렉터로 건너가고 나머지 1% 정도가 베이스에서 리컴바인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일렉트론이 인젝션 됐다가 거의 대부분이 컬렉터에 잡히고 일부는 여기에 리컴바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때 베이스 에미터 정션에 흐르는 전류가 주로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커런트가 되고요. 여기에서 인젝션된 대부분의 일렉트론이 컬렉터에 캡처되게 됩니다. 이 동작이 지금 포워드 동작, 이게 여기가 포워드 바이어스 걸리고 베이스 컬렉터가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이런 커런트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에도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이오드가 포워드로 턴온이 됐다면 거기 흐르는 다이오드 커런트가 있고요. 이 커런트도 마찬가지로 컬렉터로 일렉트론을 인젝션 시킵니다. 컬렉터에 일렉트론이 인젝션이 돼도 일부 그 일렉트론이 컬렉터에서 에미터 쪽으로 건너오게 되면 리버스 동작을 하게 되죠. 이게 지금 포워드 동작의 대칭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컬렉터가 낮고 에미터가 높아서 여기에서의 알파 R은 일보다 많이 작은 값을 가집니다. 0.2 내지 0.3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디바이스, 이제 다이오드 모델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터미널 커런트를 디라이브 해 놓은 게 에버스몰 모델입니다. 먼저 컬렉트 커런트를 보면, 컬렉트 커런트는 노멀 오퍼레이션에서 에미터 베이스 사이에 흐르는 전류 알파F만큼 전류가 있고요. 그리고 컬렉터 쪽 다이오드, 컬렉터 베이스 다이오드에서 흐르는 전류만큼 빼줘야 됩니다. 흐르는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요.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에미터 커런트는 에미터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에서 리버스 캡처된 커런트를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이오드 이퀘이션에 집어넣어서 풀게 되면 여기가 리버스 다이오드, 여기가 포워드 다이오드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알파만큼 곱해진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커런트는 저희들이 에미터 커런트는 베이스와 컬렉트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서 베이스 컬렉트 커런트를 빼주게 되면 베이스 커런트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컬렉트 커런트는 액티브 모드에 있을 때, 액티브 모드에 있다는 얘기는 베이스 에미트가 톤온이 되고요. 베이스 컬렉트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얘가 거의 제로로 갑니다. 리버스 바이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액티브 모드일 때 이렇게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가 제로로 가죠. 그러면 보시면 컬렉트 커런트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에미트 커런트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알파 F 곱하기 IE가 컬렉트 커런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가 제로로 가면 베이스 커런트의 베타 배양계 이 컬렉트 커런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컬렉트 커런트인데요. 베타분의 컬렉트 커런트가 베이스 커런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모드의 조건은 베이스 에미터는 포워드 바이스가 걸리고요. 베이스 컬렉터는 리버스 바이스가 걸려서 여기를 제로로 보낼 수 있으면 거기를 우리가 액티브 모드 컨디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코먼 베이스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 사용을 할 때는요, 위에 있는 이 채널 커런트에서 컬렉트 커런트를 베이스 컬렉트와 에미트 커런트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쳐놓게 되면 이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알파 F가 포워드 방향의 알파 앞에 해당하고 0.99 정도입니다. 알파는 0.2나 0.3 리버스 바이어스 리버스 동작할 때 이제 트랜스퍼 팩터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는 스케일 커런트고요. 이 VBC 값이 주어져. 그래서 여기 함수를 그려보면 VCB와 IC 사이에 플러스를 해보게 되면 이 비슷한 커브가 되어집니다. 여기가 0V고 여기 마이너스 0.4V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DC 커런트 게인이라는 게 있고 AC 커런트 게인이 있는데요. DC 커런트 게인은 저희들이 측정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컬렉트 커런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에미트 커런트를 안다고 했을 때 이 에미트 커런트와 컬렉트 커런트 사이의 비를 저희들이 DC 커런트 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AC 커런트 게인은 이 동작점에서 여기 그 동작점 상태에서 저희들이 델타 IE를 살짝 흔들었을 때 델타 IE분의 델타 IC 이 값을 우리가 AC 커런트 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C 커런트 게인과 AC 커런트 게인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DC 커런트는 말 그대로 동작점의 컬렉트 커런트와 에미트 커런트 사이의 비를 나타내고요. AC 커런트 게인은 이 동작점에서 에미트 커런트가 살짝 변했을 때 컬렉트 커런트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이 변화에 대한 비를 저희들이 AC 커런트 게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AC 커런트 게인과 DC 커런트 게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코먼 에미트 컨피그레이션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코먼 에미트 커런트 게인은 이 컬렉터 전류로 VC와 IB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식이 얻어지는데 여기 베이스 앞쪽에 붙어있는 값이 베타 프로스 값입니다. 베타 값인데 여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 VC가 충분히 크면 여기가 다 제로로 갑니다. 그래서 베타 곱하기 IB가 되는데 액티브 영역에서는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세츄레이션 영역인데요. 여기를 저희들이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액티브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영역과 액티브 영역을 나누는 게 0.3V 정도 되는 에지 오브 세츄레이션 전압입니다. 그래서 에지 오브 세츄레이션 전압이 0.3인데 그보다 VC가 크게 되면 액티브 영역에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여기를 플러스를 해보면
이런 IV 커브가 얻어지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가 보이는데, 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는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에 죄송합니다.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는 컬렉터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베이스 영역이 좁아져서 전류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그걸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그 텀을 추가를 하게 되면 기울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C 커런트 게인은 어떤 동작점에서 컬렉터 커런트와 그때 흐르고 있는 베이스 커런트를 알게 되면 이 둘의 비를 내게 되면 DC 커런트 게인이 나오고요. AC 커런트 게인은 마찬가지로 베이스에 저희들이 전류의 변화를 줬을 때, 델타 IB만큼 변화를 줬을 때 컬렉터 전류가 얼만큼 많이 변하는가, 이 동작점에서의 기울기 값을 나타냅니다. 이걸 저희들이 AC 커런트 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AC 베타라 그러기도 하죠. 여기 보면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에 대한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에 대한 텀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 텀이 들어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GM이라고 얘기하는 게 컬렉트 커런트가 VB에 대해서 VB 텀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이게 GM 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이 텀은 베이스 커런트와 VB 사이의 B를 계산하면 나옵니다. RE 텀은 VB와 IE의 변화 값을 나타내고요. RO는 컬렉트 커런트와 여기에 지금 지금 인버스를 취해놔야 되는데요. 타이포입니다. 인버스를 취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스몰 시그널 컬렉트 커런트는 컬렉트 커런트의 변화는 두 군데서 오게 됩니다. 하나는 VB가 변해서 얘가 이제 GM VB 턴입니다. VB는 주로 여기 그 베이스 커런트가 exponential VB over VT에 해당하는 텀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텀이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VB에 대해서 exponential하게 변합니다. 또 한 가지 컬렉터 커런트의 변화는 이 RO에 의해서 지금 BJT 디바이스를 봤을 때 컬렉트 커런트의 변화는 앞으로 했을 때 여기는 뭐냐면 R5분의 VCE 스몰 시그널입니다. VCE는 스몰 시그널 성분에 의해서 변화하는 텀, 이 텀 때문에 생겨나는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미분을 해보면 앞쪽이 컬렉트 커런트에 해당하고요. 뒤쪽 부분이 VC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얘가 VA가 떨어져 나옵니다. 여기가 델타 IC over 델타 VC Q 포인트. 이 값을 역수를 취하게 되면 RO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닝 자체는 컬렉터의 스몰 시그널 성분을 나타내게 되죠. VC에 대한 컬렉터 스몰 시그널 성분을 나타냅니다. 알파이는 베이스 전압의 변화에 베이스 커런트 변화니까 베이스 커런트 스몰 시그널 성분이 알파이분의 1VBE 이렇게 주어지는 텀을 얘기하고요. 여기는 에미트 커런트가 R2분의 1VBE 이렇게 변화하는 스몰 시그널 텀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에 흐르는 스몰 시그널 커런트 그 텀이 알파에서 정해지고요. 컬렉터에 흐르는 스몰 시그널 커런트는 GM과 RO에서 정해지고 에미터에 흐르는 스몰 시그널 커런트는 이 값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JT 디바이스의 코먼 에미터 구조와 코먼 베이스 구조의 터미널 커런트가 어떻게 정해지고 그리고 커런트 게인들, DC 게인과 스몰 시그널 게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 GM과 알파이, R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RO,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에서 생겨나는 RO를 저희들이 알아봤었는데 이 RO는 IV 커브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이게 델타 VC 값이 이 값이고요. 그리고 이때 델타 V
IC. 이 둘의 B는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그 기울기가 R5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점에서 R호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에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가 1/R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Rho 값이 나오는데 이 R호를 저희들이 output resistanc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output resistance라는 의미가 무기 값을 나타냅니다.